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승규 학회장이 쉬는 날 찾아와 가지고 SPSS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줘야 된다고 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듯이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서 변수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별이면 그냥 성별을 쓰시면 되겠죠.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SPSS에서 이 아래 왼쪽 하단에 보면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변수 보기로 오셔서 변수 이름, 아까 뭐로 하기로 했죠? 성별로 하기로 했죠? 성별 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유형부터 역할까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크게 손댈 건 없을 것 같고요. 너비는 4칸의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의 변수 정의가 끝났죠. 그러면 그다음번 설문지 다시 보시면 기아의 연령을 몇 살인가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는 연령으로 변수명을 잡겠습니다. 다시 SPSS에 오셔서 변수명을 연령으로 주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너비와 숫자는 연령도 동일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번, 1번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서브 메뉴 중에서 복사를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 2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너비와 소수점이, 성별처럼 너비사 소수점의 자릿수 0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작업들은 다 해 놓으시고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조금 더 입력하기가 편리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설문지로 돌아가서, 여기 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얘를 일단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에서 1개월 이하, 1개월,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 이렇게 4개의 응답지를 했네요. 그러면 다시 SPSS에 오셔서 변수명을 뭐로 하기로 했지요? 기간으로 하기로 했죠. 그럼 기간 입력을 하시고, 예, 기간은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보기가 있는 응답의 경우에는 값을 입력을 하실 때 기간 입력 후에 여기도 동일하거든요. 지금 뭐 복사해서 똑같이 붙여넣기 해서 여기 너비와 소수점을 통일을 했고요. 변수의 보기를 입력을 할 때는 값에 오셔서 값을 클릭을 해보면 현재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파랗게 점 3개가 보이는데 이 점 3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변수값 설명이라고 하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기준값은 그 보기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1번이 3개월 미만이었나요?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설문지 돌아가서 1개월 이하네요. 그러면 기준값 1번은 1개월 이하 입력하시고 여기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설명까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 키를 쳐도 똑같이 이렇게 요 화면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잘 입력이 됐으면 다음 2번. 2번은 1개월부터 1개월에서 3개월이었죠? 3개월. 그리고 추가 한번 해볼게요. 추가 클릭을 하면 또 내려옵니다. 엔터치나 추가를 누르나 똑같은 거죠. 3번은 뭐였습니까? 3개월에서
개월에서 6개월. 그렇죠? 네. 엔터 치는 게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하고 4 번은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설문지에서 그 6개월 미만이냐 6개월 이상이냐 요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설문지 있는 대로 해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4 번은 6개월 이상으로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네 인제 보기 4 개가 다 들어갔죠? 여기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예 값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잘 들어갔는지 다시 보려면 바로 옆에 있는 파란색 점 3 개를 클릭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 개의 변수 입력을 해 봤고요. 다시 설문지에 가서 보시면 우선 급하게 정식 설문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급조한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5개 영역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교육 과정 내용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업무 도움 이렇게 업무 도움이라고 변수명을 정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명을 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알아보기 쉽게 하시면 좋을 거고 너무 길어도 안 좋고요. 너무 짧아도 좋지는 않습니다. 요 문항은 업무 도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SPSS에 오셔서 변수의 이름 4 번에서 업무 도움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업무 도움이 한글은 한 글자가 이 영문의 두 글자처럼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총 8자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비는 그대로 8 개를 두겠습니다. 실제로 입력되는 것은 한 칸 1 부터 5 까지이기 때문에 한 칸이면 충분한데 요 변수명이 이렇게 길어져서 요렇게 넣고요. 자 요번에는 값을 넣어야 되겠죠? 값을 오셔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변수값 설명이라는 항목이 뜨게 되고요. 1 번은 매우 만족 램서 2 번은 만족 3 번은 4 번은 불만족 5 번은 매우 만족 이렇게 다 넣었죠. 엔터까지 하시면 이렇게 5 개 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다음 다시 설문지에 가서 보시면 그 후에 여러 질문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제가 요번 GPT한테 설문지 만들려고 했더니 요렇게 주어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설문지 할 때 같은 보기들이 있을 때는 요렇게 표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예. 여기는 흐름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설문 문항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나타낼 수 있는 거로 변수명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흐름 이해라고 정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변수 이름에 오셔서 흐름 이해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겠지요. 네. 여기서부터는 그다음번에 문항이 몇 개 있을지에 따라서 좀씩 다르겠지만 설문해 보시면 6 번, 7 번, 8 번까지 있네요. 그죠? 지금 우리가 4 번하고 5 번까지는 입력을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복사해서 보시고 7 번까지만 하죠. 네. 연습이니까 7 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흐름 이해까지 했죠. 그다음 실용적인지 그죠? 주제 유익으로 할까요? 주제 유익으로. 주제 유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변수 보기 해서
주제, 유익, 주제 유익 하시고 엔터 치시고 그다음 다시 설문지에 가 보시면 자료의 질이네요. 그죠? 자료의 질로 합시다 이거는. 자료의 질. 네. 자료의 질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름에 오셔서 자료의 질 다시 엔터를 쳤습니다. 뭐를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오타가 나왔나 봅니다. 그럼 다시 자료의 질. 네. 하시고 자, 우리 설문에서 보시면 지금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간편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예, 네 개의 설문 문항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보기는 다 똑같죠? 그래서 아까 업무 도움에 대한 부분은 값을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값들은 입력을 안 했는데요. 여기 업무 도움에 있는 거하고 흐름이해나 주제의, 자료의 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동일하죠, 값은. 그러면 4 번에서 4 번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복사를 한 다음에 예 하나에서 붙여 넣기 해도 되는데요. 같은 거는 예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번호 어떤 컴퓨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컴퓨터에 따라서 어떤 컴퓨터들은 그냥 드래그를 하면 되는군요. 드래그하면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작점에서 먼저 클릭을 하고 마지막 점에 오셔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을 클릭을 해서 똑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붙여넣기 하시는 게 훨씬 더 쉽겠죠. 예. 5번 먼저 한번 하나만 붙여 넣기를 해 봅시다. 하나를 넣었어요. 그죠? 근데 그다음 번부터 또 계속 하게 되면 이 문항이 많아지면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드래그 선택을 하셔서 붙여 넣기 하시면 똑같이 값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거 똑같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밑에 클릭을 해 놔서 그렇습니다. 확인하려면 여기 와서 값에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점점점 3 개를 클릭을 하면 보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설문 문항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설문조사 후에 하실 때는 훨씬 더 많겠죠. 네, 지금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까지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다라고 하면 변수 보기에서는 입력이 끝난 겁니다. 요때 우리가 해야 될 게 파일명을 한번 주는 게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제목 없음 1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맨 위에 상단 왼쪽에 보시면 파일 이름이 나오는데요. 파일을 누르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로 갈 건지 저는 여기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따라서 문서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폴더에 할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도큐먼트라고 표현이 되고요. 어떤 때는 문서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냥 문서로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이름에서 제목 없음에 오셔서 파일 이름을 주는데 여러분들의 성함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 중간 과제 평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함으로 이름을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저장을 누르면 문서 폴더에 안우상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했다라는 명령문이 한번 이렇게 화면에 뜨고요. 요거는 X 눌러도 되고요. 최소화시켜도 됩니다. 얘는 굳이 명령어를 저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장할까요? 아니요." 하시면 다시 SPSS 화면으로 기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변수명 정의가 다 끝나면 이제는
설문지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과제에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응답한 거를 엑셀 표로 해서 제가 제시를 해 드릴 건데 그거를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변수명 정의가 다 끝나면 이번엔 화면 맨 아래 왼쪽에 데이터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아까 변수명 줬던 성별, 연령, 기간, 업무 도움, 흐름이, 주제의 유의, 자료의 질까지, 예, 이렇게 변수명이 떴고요. 그 뒤에는 그냥 변수라고 되어 있고, 컴퓨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variable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글로 되어 있고 한글 영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여기는 그냥 변수나 또는 베리어블로 나왔을 때는 변수 정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 번은 첫 번째 설문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설문지를 열고 성별부터 답을 보시면서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편의상 저는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그냥 하나 입력하고 복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데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요렇게 표로 해서 제시를 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11 번에 있는 거를 보고 1 번에 고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성별은 1 번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연령은 35 세라고 했고, 기간은 2 번, 업무 도움은 1 번, 그다음 2 번, 그다음 3 번, 5 번 이렇게 하면 1 번에 대한 첫 번째 설문지에 대한 입력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요번엔 두 번째를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조금만 바꿔 봅시다. 65 세로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동일하다고 일단은 놓고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설문지에 있는 요 칸을 보시고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 번, 55 세, 그다음 2 번, 1 번, 2 번, 3 번. 예, 이렇게 했어요. 예, 그 외에도 예, 쭉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저는 예, 약식으로, 네.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 거, 한 명 한 명 거를 각각 그 번호에 맞춰 가지고 오른쪽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시험지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제시해 줄 거다라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을 안 하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뜹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신경이 거슬리시는 분은 선택하고 딜리트하면 사라집니다. 예, 요렇게 하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아까 예, 안우상이라고 하는 그 폴더에 저장을 했다라는 명령이 뜨고요.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한번 입력을 하시고 나서 예, 요번에 조금 바꾸니까 다시 아까 여기 저장하는 부분이 반전이 된 거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자, 요 상태에서 저장 한 번 더 하고요. 예. 그다음번에는 저장을 하고 나면 여기 디스켓 모양이 예, 반전이 돼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나면 예, 다시 저장할 수 있겠죠. 같은 이름으로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다 끝났죠. 컴퓨터에 있는 탐색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예, 탐색기에 문서 폴더에 저장을 했죠. 문서 폴더에서 예, 안우상이라고 하는 예,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일에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과제가 평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지 시험지에 여러분들 학번하고 성함 적어서 시험지는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거는 이메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시험지에 명시를 해 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 이메일 발송하시면 예 사회복지조사론 중간 평가의 평가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요 영상은 다시 이제 컨버전해서 올려 드릴 텐데요. 요것을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